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얘는 분명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치? 근데 이제 극값을 가진단 말은, 극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값은 두 가지가 있죠.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A면 x =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아니면 x =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x = A에서 fx는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진다.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 가진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A는 0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극대 극소를 가지는데, 근데 반드시 이 미분계수가 0 된다 해서 극대 극소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x = AA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x = A에서 여기가 x = A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이 지점에서는 극대가 되겠죠. 만약에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x = A에서는 극소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 그죠? 근데 3차 함수의 극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차 함수를 미분해야 됩니다. 3차 함수가 만약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도함수를 구하면 f'x는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나오는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최고차항의 부호가 만약 양수인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실근이 가지는 그 형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교점이 없을 때, 흑은을 가질 때,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죠. 중근을 가질 때,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래프 개형뿐만 아니라 극대 극소는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그림에서의 2차 함수의 부호는 이 도함수입니다. 얘들은 f'x, 다 f'x의 그래프죠. 이 부호는 얘는 항상 양수죠. 그죠?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항상 양수란 말은 계속 증가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는 증가하다가 순간 여기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잠시 0 됐다가 또 계속 증가하겠죠. 그 다음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부호 변화가 여기서는 확연하게 생기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얘는 극대극소를 다 가지고요. 얘는 극대극소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극대극소를 다 가지기 위한 조건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죠. 그럼 다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도함수가 f'x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반대로 가지지 않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 얘들은 안 가지니까. 따라서
극값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누가? 3차 함수의 도함수 f 프라임 x 얘가 흑은을 갖거나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우리가 했을 겁니다. 그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만약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 2ax 더하기 3 자, 주어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진다면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은 주어진 fx의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되겠죠. 실근의 형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이 도함수의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판별식은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6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0과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2차 부등식의 형태가 차변이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a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a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기억나죠? 이제 살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3ax 마이너스 7이 이제 반대입니다.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똑같습니다. 주어진 fx가 3차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의 근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입니다. 이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x축이고 극값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흑은을 갖거나 중근을 가집니다. 근데 최고차의 부호는 지금 음수니까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f'x가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진다면은 fx는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접하지 않거나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짝수이기 때문에 자 4분의 d는 b'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는 플러스 9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a 더하기 9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사이값으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오른쪽에 5-1번부터 5-3번까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5-3번 말이죠. 네, 5-3번. 자, fx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극대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x가 1과 2 사이에 극소값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일단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두 개 다 가지죠. 그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fx의 도함수는 극대 극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 3차 함수 도함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f'x 이꼴 0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얘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미분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입니다. 그럼 판별식 한번 따져볼게요.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입니다. 이렇게 됐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a의 범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얘는 f'x 2차 함수입니다. 자, 판별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a의 범위는 1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실제 두 근을 가진다고 한다면 두 근이 아니고 극대화, 극소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가 극대가 될 거고 여기가 극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극대값을 가져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얘가 극대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1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얘를 도함수에 갖다 붙이면 이 근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도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 첫 번째 조건에서는 f-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f1은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아, f' 도함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일단 f'x를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f'-1은 1 더하기 2 더하기 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f1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아, f'1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범위랑 지금 공통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쓰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여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이 범위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1과 2 사이에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아, 그러면 1과 2 사이니까 1은 이미 확인을 했죠. 그럼 2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2가. 왜? 1과 2 사이에 이 베타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바로 극소값을 가지는 위치니까. 그럼 2일 때 도함수의 부호는 여전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는 자, f'1은 확인했고 f'2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a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세 가지 범위가 나왔습니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 a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1이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a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이쪽 범위가 공통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됐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거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이렇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이 아래로 볼록이 지금 위치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4차 함수를 미분하면 fx가 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렇게 4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되겠죠. 그래서 4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4ax의 세제곱 더하기 3bx의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실근의 유무에 따라 원래 함수, 원함수의 개형이 바뀌죠. 그럼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x축이고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모두 다 f'x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여기 4a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을 때 축과 만나는 세 개의 교점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죠. 하나는 중근을 가지고 하나는 중근과 다른 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삼중근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삼중근이라 합니다. 삼중근. 그 다음에는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렇게.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근의 형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이중근. 한 실근과 이중근. 뭐 중근이라 해도 되고요. 한 실근과 중근. 두 번째, 삼중근. 네 번째는 한 실근과 교점이 있기 때문에 두 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들은 지금 f'x 도함수죠. 그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예요. 좀 좁지만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얘는 자 도함수이기 때문에 x축 아래쪽이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도함수의 부호가 다시 양수, 순간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 0 됐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이렇게.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되겠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얘는 감소, 증가 되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근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이 W 모양으로 나왔다는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4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실근과 두
중근을 가질 때는, 한 실근과 이중근을 가질 때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중근을 가질 때는 이차 함수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흑은을 가질 때는 그래프 개형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얘들 중에서 유독 얘만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면 얘만 유독 극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극대값이 없어요. 얘도 극대값이 아니고 얘도 극대값이 아닙니다. 그죠? 얘만 극대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는 이 극대값이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때 도함수 3차 함수는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그냥 근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되겠죠? 그걸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x-1 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fx는 4차인데 fx의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놓고 만약에 fx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면은 자, 여기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뭘 따질 겁니까? 첫 번째. 판별식을 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만약에 gx라 했을 때 gx는 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 너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맞아요. 안 들어가. 왜? 들어가면 절대 안 난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는 gx라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여기 하나의 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가지겠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눈치챘습니까? 해볼게요. 판별식을 쓰면은 4분의 d 이렇게 해요. 4분의 d는 b'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c죠. ac 3.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a 제곱은 4분의 3이 될 거고요. 2차 부등식이니까 좌변이 크죠. 그럼 얘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고 또는 a는 2분의 루트 3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4차 함수의 도함수가 f'x인데 그러면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는 x는 1이라는 근이 확정 지어졌고 남아있는 2차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판별식을 따져보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적고 가면 틀립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뭔데요? 물어보면 뭐랄 거고. 2분의 루트 3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1이 있습니다. 루트 3은 얼마예요, 대략? 2는 안 되죠. 왜냐하면 루트 4가 2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4는 얼마예요? 1이죠. 근데 2분의 루트 3은 루트 4보다 루트 3이 더 작기 때문에 얘는 1은 안 되고 0점 얼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오른쪽에 1이 있을 거죠. 그럼 이때 그는 1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이 있는데 여기 또 1을 만들면 얘는 지금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중근하고 한실근이죠. 그러면 극대값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은 제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x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아니고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고 a는 2분의 루트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a는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쪽 부분은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랑 상관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다시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지금은 가지지 않을 조건입니다. 가지지 않을 조건. 안 가질락 하면 어떻게 되노? 오우, 극값이 아니죠. 극대값입니다. 극대값.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 뭐냐? 말이지. 그러면 얘는 극대값을 가질 거고 얘는 안 가지고 얘도 안 가지고 얘도 안 가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첫 번째 f'x가 얘가 한실근과 이중근을 가져야 되겠네. 그죠? 두 번째 f'x가 한실근과 삼중근을 가져야 되겠네. 다음 세 번째 f'x가 한실근과 두 흑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런 경우 따져가지고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제 시험 시간 다 마칩니다. 끝나요. 애들 다 시험지 내고.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 봅시다, 이게. 전체는 4가지 계형인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다 말이지. 아이고야, 이거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구합니다. 얘를 역으로 생각합니다. 역으로.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한데 반대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합니다. 만약에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얘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범위가 A라고 합시다.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서 그때 문자가 그때 A의 범위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A의 범위를 만약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범위는 극값을 가질 조건이죠. 극값이 아니고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인데 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극대값을 가질 조건에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집합 기억나죠?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그죠? 얼마 안 됐죠? 한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 범위 안에 만약에 A 값이 들어간다면 극대값을 가질 건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그러면 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을 말하자면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여집합으로 해석한다. 여집합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방에 끝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물어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인데 이게 범위잖아. 그럼 문제를 바꿔서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의 반대가 되겠죠. 어디입니까? 자, 얘를 문제를 바꾼다면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인데도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고 그럼 이 범위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여집합을 적는다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왜?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1, 여기까지 포함시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고 지울게요. 네.